저는 가족이라도 눈 감아주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된 순자 할머니.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저 경제적 부담일 뿐이었죠. 어머니, 제발 식탁에서 젓가락 좀 떨어뜨리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눈치를 봐야 하고 친척들 앞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할머니입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어머니, 차라리 요양원으로 가세요. 그게 우리 모두한테 편해요. 며느리 수진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손녀 지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는데요. 로스쿨 학생이라고만 알려진 지민.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70대 초반의 김순자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벌써 6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이 나이가 되어도 일찍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절 여기저기가 뻐근했지만 그래도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곳은 순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처음엔 아들이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저희와 함께 사세요라고 말했을 때 순자는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외로움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에서의 생활이 생각만큼 편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 수진이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순자의 좋은 아침이구나라는 인사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바쁘게 움직였죠. 잠시 후에야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라고 말은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에 지쳤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도 며느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던 순자였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이라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순자는 며느리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반찬을 집을 때마다 무언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실제로 며느리는 순자의 식사 속도나 먹는 양까지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체할 수도 있으니까요 라는 말에도 배려보다는 잔소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지만 수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친절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순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문득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지민이었습니다.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지민은 순자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지민의 환한 미소를 보면 순자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28배 지민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할머니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지민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할머니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할머니 손에 자란 지민은 똑똑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입니다. 우리 지민이가 왔구나. 어서 와라. 지민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려드릴게요. 지민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순자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기분이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법이라는 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자는 잠시나마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직장일에 치이고 며느리는 늘 바빠 보이지만 지민만은 순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이야기는 항상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견뎌내시고 아버지도 훌륭하게 키워내셨잖아요. 할아버지 뒷바라지도 하시면서 말이에요. 지민의 말에 순자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민의 진심 어린 말들은 순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달리 지민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지민에게 할머니는 단순히 늙은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인생의 선배였습니다. 지민과 함께 보낸 시간이 끝나고 오후가 되자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나가고 며느리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참 바빴는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때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에게 의지했던 시절 말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자신을 돌보고 있다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그리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아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직 지민만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하실래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지민의 제안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지. 오랜만에 밖에 나가볼까? 이 집에서 가장 편안한 순간은 지민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순자는 자신만의 작은 방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민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만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이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목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가끔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곤 했죠. 특히 요즘 들어서는 손가락 관절이 더욱 뻣뻣해져서 작은 반찬을 집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도 순자가 김치를 집으려던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나 미안해요. 순자가 당황하며 젓가락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려는 순간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식탁에서 좀 젓가락 떨어뜨리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창피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왔던 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손자와 지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더욱 창피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애써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여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감싸주려는 마음과 동시에 아내를 달래려는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번 이래요. 어제는 국그릇도 깨트리고 그저께는 반찬 그릇을 엎지르고 정말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런 것까지 치우려니 너무 힘들어요. 손녀 지민은 눈살을 찌푸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역할을 하던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할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닌데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감쌌지만 수진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가끔 와서 좋은 모습만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늙으니까 손이 떨려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앞으로 더 조심할게. 정말 미안하다.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반응은 더욱 차갑기만 했습니다. 늙은 건 어머니 사정이지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요? 저희도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집안일까지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정말 스트레스예요. 나만 나쁜 사람이지 나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남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린 손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순진한 아이의 말에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들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너도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엄마, 좀 그러지 마세요. 지민이 조금 더 강하게 말했지만 수지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매일 치우고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냥 가끔 놀러 오는 너는 좋겠지. 실제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어. 수진의 말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서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어머니까지 챙기려니
정말 힘들어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편하게 쉬고도 싶어요. 식탁 위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고 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순자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은 식탁 밑에서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핀잔을 듣는다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잠시 후 수진이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을 감추기 위한 말처럼 들렸죠. 마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맞는 말을 한 거야. 내가 더 조심해야지. 정말 미안하구나. 식사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었고 젓가락을 들 때마다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떨어뜨려서 며느리를 화나게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밥 한 숟가락을 떠도 여러 번 확인하고 반찬을 집을 때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누군가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을까요? 젓가락 하나 떨어뜨린 것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이 날 줄은 몰랐죠. 이래서 늙으면 안 되는 건가? 평생 당당하게 살아왔던 순자였지만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민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민아. 할머니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지민의 눈에는 할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고마워, 지민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할머니 마음이 좀 나아진다. 하지만 너도 내 어머니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수진이도 나름대로 힘들 거야.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항상 할머니 편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 따뜻한 말에 순자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적어도 이 집에서 한 사람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순자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봤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시선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두려워질 것 같았죠. 젓가락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는 여전히 식사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매번 젓가락을 들 때마다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럴수록 손은 더욱 떨렸죠. 그런 순자의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진이 갑자기 큰 청소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집 전체를 정리해야겠어요. 너무 어수선해서 정말 못 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에 있던 작은 소지품들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까?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수진의 대답은 친절해 보였지만 그 말투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앉아 수진이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수지는 본격적으로 순자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물건들은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가리킨 것은 순자가 평생 아껴온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물려받은 작은 목함, 남편과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가지들이었죠. 그건 내가 아직 필요한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방에 둬서 뭐해요?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특히 이 낡은 상자들은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수지는 순자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물건들을 큰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는 순자가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가족 사진들과 시어머니가 물려준 작은 장신구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들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잠깐, 그건. 순자가 말을 하려던 순간 수진이 남편의 낡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시계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할 때 받은 기념품이었고 순자에게는 남편의 마지막 흔적 같은 존재였죠. 이 시계도 고장난 지 오래됐잖아요. 수리비가 더 비쌀 거예요. 그건 내 시아버지가 남긴 거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항상 조용하던 순자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에 집착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차라리 버리죠. 이런 거 갖고 있어봤자 먼지만 쌓이고 자리만 차지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평생 동반자였던 남편을 죽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의 유품을 쓰레기 취급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순자의 애원하는 목소리에도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매정하게 말을 이어갔죠.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언제까지 이런 걸 붙들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물건들이 박스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민아, 할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어. 너무 어수선해서 정말 못 살겠더라.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지민의 눈에는 할머니의 상처받은 표정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이 하나씩 박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이 다가가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시계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지민아. 수진이 말이 맞아. 이런 걸 갖고 있어봤자. 할머니 말씀 끝까지 하세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물건을 왜 마음대로 정리하세요? 할머니한테 허락이라도 받았나요? 수지는 지민의 말에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너는 뭘 알아? 이 집에서 매일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자격이요? 저는 할머니의 손녀예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지민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불길한 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지민은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더 이상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지는 지민의 반응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매일 어머니 드시고 난 그릇 치우고 흘린 것 닦아내고 빨래하고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는 그냥 주말에 와서 좋은 말만 하고 가면 되니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버릴 수 있나요? 지민의 반박에 수지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소중하다고? 먼지만 쌓이는 낡은 물건들이 뭐가 소중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걸 계속 모셔둘 수는 없어. 순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지민의 눈빛에서는 할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동시에 엄마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지민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질문에 수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정당화하며 대답했죠.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집을 정리한 것뿐이야. 그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죠. 순자는 자신의 방 한구석에 놓인 박스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추억들이 이렇게 쉽게 정리되어 버리다니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할머니 방에서 오랫동안 순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반드시 할머니를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물건 정리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마침 명절을 앞두고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순자에게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날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최근 들어 더욱 차갑게 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전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수진은 친척들을 맞이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순자도 도움이 되고자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손으로 하는 일이라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죠. 엄마, 그건 제가 할게요. 엄마는 그냥 쉬세요. 수진의 말에는 배려보다는 못미더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음식 준비의 중심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형님 댁 식구들과 동서,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두 모였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순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다들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수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치 순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이 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순자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동서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아들 내외가 잘 모셔드리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는 집이 많지 않은데 정말 대단해요. 그 말에 순자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잘해줘요.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모셔주는데 뭘 바라겠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입을 열었죠. 사실은 저희가 좀 힘들어요. 갑작스러운 수진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죠. 우리 집에 계시는 건 좋은데 생활비라도 좀 내주셨으면. 사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요.
수진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자신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이 살아온 순자에게는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아, 그런. 동서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조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지민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죠. 엄마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르잖아. 가끔씩 들여다보는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서는. 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어야 한다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 댁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지는 오히려 더 격해졌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매일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뭘 해요? 병원비, 약가, 생활비까지 다 저희가 대고 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자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죠.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 안 하세요? 할머니가 다 듣고 계시잖아요. 수지는 오히려 지민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내 아빠까지 고생하는데 왜 눈치도 없는 거야?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할머니를 모욕해도 되는 거예요? 지민의 반박에 수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도 한계가 있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답답해. 모든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무거웠죠. 할머니, 지민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순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민아. 할머니는 좀 쉬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틀린 말도 아니잖니. 방문이 닫힌 후 식탁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고 지민의 눈에는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민은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가에는 마른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너무했어요. 순자는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민아. 어쩌면 수진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정말 짐이 되고 있는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은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무엇인가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굴욕적인 사건 이후 순자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배가 아프다며 혼자 방에서 간단히 때우곤 했죠. 지민이 아무리 걱정하며 문을 두드려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충격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경제적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많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수치심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기초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받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죠. 병원비와 약값을 제외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니? 순자의 작은 독백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움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사는 것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죠. 순자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 시절 말입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시어머니도 순자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왜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문득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지민이 또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들어온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둠 속에서 순자에게 다가와 침대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깨어 계시죠?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지만 수진은 상관없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더욱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저희도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지민이는 다 컸지만 늦은 나이에 늦둥이 키우면서 얼마나 더 힘든지 어머니는 아실 거 아니에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교육비는 더 비싸지고. 순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지는 마치 혼자 말하는 것처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려니 정말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가면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 그리고 정기검진비까지. 어머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순자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듣게 되니 더욱 절망스러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입에서 순자가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요양원으로 가세요. 그게 우리 모두한테 편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요양원. 그곳은 순자에게 마지막까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치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요양원으로 가는 경로당 노인들을 생각하며 자신도 그렇게 되는구나 싶어 서글퍼졌습니다. 좋은 곳들도 많아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요. 사실 그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을 거예요. 여기서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수지는 마치 순자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말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도 신경 쓸 게 많고 어머니도 눈치 보시면서 불편하실 텐데 요양원에서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같은 또래분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순자의 눈에 충격과 절망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갑자기 결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져요. 지민이도 학업하기 바쁘고 이제 곧 또 취업하면 바빠질 건데 언제까지 들여다봐 줄 거라 생각하세요? 수진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특히 민수도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승진 압박도 있고 아이들도 신경 쓸 게 많고 어머니까지 신경 쓰기에는 저희 여력이 부족해요. 순자는 이불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가 된 자신은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어머니 연금으로도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오히려 여기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혼자 방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수지는 마치 요양원이 순자에게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려 했지만 순자에게는 그 모든 말이 자신을 내쫓으려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도 여기서 눈치 보면서 사시는 것보다는 편하실 거예요. 저도 어머니 앞에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 불편해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수진의 마지막 말이 특히 가슴에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가족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알겠으니 그만 말해라 이제. 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더 듣기가 힘들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아요.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수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자는 완전한 어둠과 고독 속에 혼자 남겨졌죠. 순자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결국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라는 말은 곧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과 같았거든요. 자신이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문틈으로 어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순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문틈으로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던 지민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요양원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정적인 계획이 완성되었죠. 지민은 주먹을 꽉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반드시 할머니를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죠. 과연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족들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손녀 지민이 이미 중요한 결심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혈압도 오르는 것 같고 가슴도 답답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순자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꼭 잡고 국그릇도 천천히 들었죠. 수지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또 실수를 할지 모른다는 경계심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긴장했습니다. 혹시 김치를 집다가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국을 마시다가 흘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식사가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수진이 냉장고에 붙어 있는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정기적으로 당뇨와 혈압 관리를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보통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차로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 맞다. 깜빡했네. 순자가 대답하자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라면 준비하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요.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택시 타고 가실 수 있으시죠?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었고 택시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왕복하면 2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택시 타고 가마. 괜찮아. 택시비 정도는 어머니가 내세요. 수진의 추가 질문에 순자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택시비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순자는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외출복을 입고 병원 카드와 약 봉지를 챙겼죠.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순간 수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돌아오시면 이야기할 게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민수도 일찍 들어올 거예요. 그 말에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혹시 요양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려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수지는 오시면 아실 거예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며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덧붙였죠.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과연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병원에서의 진료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순자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혈압이 좀 높네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며느리가 한 말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문제를 남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순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물을 정도였죠. 순자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정말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아들이 집에 없는데 오늘은 정말로 일찍 퇴근한 것 같았죠. 둘 다 무언가 중요한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병원은 어떠셨어요? 민수가 평소보다 다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앉으세요라고 말하며 소파를 가리켰죠.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한 일이 있어요.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건데. 그 말에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죠.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한계에 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수진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괜찮은 요양원들을 몇 군데 찾아봤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지민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한 표정이 새겨져 있었죠.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학교는? 수진이 당황스럽게 물었지만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앉은 소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들어도 될까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상하고 온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어른들 이야기니까 너는. 수진이 말리려 했지만 지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라면 저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녀잖아요. 그 순간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었던 지민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우리가 할머니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거야. 할머니도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요? 요양원 보내시려는 거죠? 지민의 직설적인 말에 수진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했죠. 지민아, 너 어떻게 해?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께 요양원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들었어요. 지민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순자에게 한 말을 지민이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지민아, 그건 오해야. 내가.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민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를 모욕하는 순간 법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 말에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지민이 법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수지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법? 너 고작 로스쿨 다니는 애가 뭘 안다고 그래? 가족 간의 일에 무슨 법이 어떻고? 정말 어이없네. 이게 어디서 키워준 공도 없이. 엄마. 지민이 법 이야기를 꺼내자 수진의 분노는 폭발하였습니다. 이게 키워준 공도 모르고 내 엄마한테 버려진 거 입양해서 키워줬더니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할머니만 감싸고 돌아? 너는 할머니만 보이고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안 보이는 거니? 참 은혜도 모르는 아이구나. 너란 아이. 엄마가 절 그런 마음으로 키운지 몰랐네요. 할머니 챙길 시간에 내 어린 동생이나 챙길 것이지. 매번 집에 오면 할머니부터 챙기니? 수진과 민수는 10여 년 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지민을 입양했고 10살에 입양된 지민은 그때부터 가족이 되었습니다. 늦둥이로 동생 준우가 태어나자 수진은 지민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했고 순자 할머니와 정을 나누며 살게 된 것이죠. 수진의 말을 들은 지민은 결심한 듯한 결연한 표정으로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민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로스쿨 학생이 아니에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발표를 하려는 것 같았죠. 지민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순자 역시 손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럼 뭔데? 졸업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거야? 수진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농담기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진지함과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언가를 발표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손에 집중되었죠. 거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것은 검은색 천으로 된 무언가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민은 대답 대신 그 검은 천을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검은빛이 빛나는 법복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수진의 입이 벌어졌고 민수는 눈을 크게 뜬 채 딸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손은 가슴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저 이번 주 월요일에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죠. 법복을 들고 있는 지민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판사입니다. 그 선언과 함께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작 로스쿨 학생이라고 무시했던 지민이 판사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지민아. 정말이야? 정말 판사가 된 거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이 판사가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왜 이런 중요한 소식을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네, 아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이번에 정식으로 판사로 임명받았어요. 서울가정법원에 발령받았고요. 원래는 가족들께 좋은 자리에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지민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할머니를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할머니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할머니를 모욕하고 노인을 학대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민의 말에 수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에 대한 충격이 컸죠. 자신이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민아, 학대라니.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우리가 할머니를 학대한 적이 있어? 그냥 생활하면서 생기는 사소한 갈등이었는데. 판사 임명됐다고 바로 이렇게 권위를 뽐내고 싶니? 수진이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지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죠.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에 따르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모두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에는 모욕, 비하, 위협, 무시 등이 포함되죠. 그리고 경제적 학대도 있어요. 지민이 구체적인 법조문을 인용하자 수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 같은 소리라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법적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니 현실감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더 심각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지민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려는 손녀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평생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죠. 저는 가족이라도 눈 감아주지 않을 겁니다. 지민의 단호한 선언에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가해자였던 수진이 이제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였던 순자는 든든한 보호자를 얻게 되었죠. 지민아, 정말 과장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할머니를 그렇게 심하게 대했나? 그냥 일상적인 갈등 아니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민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친척들 앞에서 할머니를 경제적 부담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 할머니의 소중한 유품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려고 한 것, 그리고 요양원으로 가라고 협박한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지민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언급하자 수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자신이 한 행동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엄마가 할머니께 차라리 요양원으로 가세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강요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고령자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에 입소시키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동안 가족 내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가족인데. 지민이 너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널 키워준 부모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법정까지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건 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일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할머니를 모욕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엄마 아빠를 단 한 번도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지만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지민의 말에 순자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평생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던 자신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니?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민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누구도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자신이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순자는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의 보호를 받는 존재이자 당당한 가족의 어른이 되었죠. 법복이 공개된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순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민수는 어머니에게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순자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위축되어 보였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같은 얼굴이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가족의 어른으로서의 자신감이 돌아온 것이죠. 허리도 자연스럽게 펴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순자는 젓가락을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떨어뜨릴까봐 걱정하지도 않았죠. 설령 떨어뜨린다 해도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손의 떨림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뭐든지 좋아. 수진이가 정성껏 해주는 거면 다 맛있을 거야.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물도 몇 가지 준비해드릴게요. 수진의 태도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의문이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순자도 그런 수진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민이 집에 왔습니다. 이제 판사가 된 지민을 보는 가족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특히 민수는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민아, 축하한다.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민수가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왜 이런 큰 일을 미리 말하지 않았어? 준비할 것도 많았을 텐데. 원래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려고 했어요. 판사 임용식에도 모두 초대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할머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지민의 대답에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의 기쁜 순간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이 미안했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지민이 순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가 이런 든든한 손녀를 두다니 정말 복받은 일이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직장일도 바쁘고 가정도 챙겨야 하고. 나도 이해해. 순자의 너그러운 반응에 민수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어른이세요. 수진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순자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진의 사과는 이번에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더 이상 순자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희에게 부담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 서로를 이해했으니까 앞으로는 가족답게 지내보자.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야. 순자의 포용력 있는 말에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다니 더욱 미안해졌거든요. 지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당당하게 존중받는 모습 말입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할머니 편이에요. 누구도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지민의 말에 순자는 손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지민아,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줘서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판사가 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할머니, 다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지는 순자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직접 챙겨주었고 민수는 어머니의 안부를 세심하게 물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나들이 어떠세요? 날씨도 좋은데 공원이라도 다녀오실까요? 민수의 제안에 순자는 기뻐했습니다. 좋구나. 오랜만에 바깥 공기 좀 쐬면 좋겠어. 저도 같이 갈게요, 할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지민이 말하자 순자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방이 감옥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안식처가 되었어요. 문득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할머니를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순자는 남편의 시계를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리려고 했던 그 시계가 이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한 달 후 가족들은 지민의 판사 임용을 축하하는 조촉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죠. 이번에는 순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지민이 주인공이었지만 순자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정말 자랑스럽다. 순자가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순자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고 존엄을 회복한 순자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순자는 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